자, 일단 고전적인 막시즘이 뭐라고 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죠. 막시즘은 도덕적 주장과 경제적 주장 두 가지를 합니다. 도덕적 주장은 자본주의는 착취적이고 부자가 빈자를 예속시키고 그런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는 인도주의적이고 협력적이고 평화적이고 평등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리고 경제적인 주장은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 계급 갈등 등 내적 모순 때문에 결국은 붕괴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훨씬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체제로 판명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그래서 유럽의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일치 단결해서 노동자의 계급 이익을 위해서 투쟁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투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그런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죠.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은 각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참전해서 서로에게 총구리를 겨눴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혁명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가 일으킨 혁명이 아니에요. 변호사, 지식인 이런 지식계급이 일으킨 혁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마르크스주의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 오류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루카치 죄르지와 안토니오 그람시. 루카치 죄르지는 이 두 사람은 서구 문명이 노동자 계급의 눈을 가려서 계급의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서구 문명을 무너뜨려야지 사회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는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루카치 죄르지, 헝가리는 우리나라처럼 성이 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죄르지가 이름이고 루카치가 성인데, 이 사람은 헝가리의 벨라쿤이라는 볼셰비키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화 담당관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급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그 정책에 착수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헝가리 사람들이 굉장히 독실한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이 사람이 문화 담당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토니아 그람시는 그 진지전이라는 말로 유명하죠. 문화 헤게모니. 부르주아가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헤게모니를 빼앗아서 대중을 교육시키는 게 지식인의 사명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계, 문화계, 교육계에 이 좌익 지식인들이 침투해 들어가서 대중을 교화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독일에서도 마르크스 오류에 분석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는데, 이 필릭스 베이란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1924년에 사회조사 연구소라는 데를 설립했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마르크스 엥겔스 연구소를 본따서 만들었는데, 이 사회조사 연구소에 아까 루카치가 문화 담당관에서 물러나고 세미나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한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 사회조사 연구소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초대 소장은 칼 그린버그라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막시즘, 즉 사회경제라는 하부 구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릭스 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마르크스주의를 좋아했으면서 나중에 죽을 때는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델라웨어에서. 하여간 자기들 하는 짓은 똑같아요. 미국은 더럽게 좋아합니다. 자, 2대 총장은 막스 호르크하이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가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통 막시즘을 대체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상부 구조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정치혁명에서 문화 사회적 혁명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접목한 게 마르크스주의에다가 프로이드가 얘기한 정신분석학을 접목했어요. 유명한 책이죠.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명이 사람의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피상적으로 평화로워 보이지만 결국 인간이 억제된 그 본능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 정신분석학을 접목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문명의 자리에 자본주의를 넣고 이 인간의 자리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평균적인 부르주아, 자기가 억압받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인간을 집어넣으면 딱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술 관료주의 사회이고 표면적으로는 안락해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 무자비한 갈등과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안락해 보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부르주아한테 세계가 질서가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인간이 본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즉흥적 창의적 본능이 저하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육체적으로 이 기술 관료 집단이라는 사람들한테 억압을 받지만 억압받고 조종을 당하지만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서구 문명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난도질하는 게 바로 비판이론이라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내놓은 이론의 목적입니다.